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연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유세장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치 보복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박정아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수석단장 연결해서 입장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연일 선거운동 첫날부터 연일 네.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후보 어퍼컷 세레머니 있지 않습니까? 또 예, 이렇게 유세장에 온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쫙쫙 펼치면서 이런 한편에서는 야 윤딩크다 무대 체질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러다가 너무 이미 다 당선된 것처럼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지면 어떡하느냐라는 걱정도 나온다는 이런 소식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거 사전에 준비된 유세 전략입니까? 아니요, 그거 사실은 선대본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네. 고민을 하시면서 스스로 고안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디서 조언이나 제안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대본부에서 미리 준비하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다만 보면은 우리 옛날에 히딩크 감독님도 그런 거 하셨잖아요. 어퍼컷 세레머니요? 그랬죠. 근데 그리고 다른 요즘에 스포츠 선수들도 그런 세레머니들 많이 하는 거 있고 골이 들어왔을 때도 민주당에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일단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겠지만 그 인터뷰 당시 나왔던 그 수사 내용, 그러니까 수사 관련한 발언 그런 것들을 너무 유지하고 계속 이어가려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그 어퍼컷 세레머니를 가지고 무슨 다 된 것처럼 한다. 지나치게 과한 것 같다. 본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식으로 정치적 공세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들었거나 아니면 며칠 전에 저도 현장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반응들은 지지자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은 반응들. 좋은 반응이다. 당내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있다라고 언론에는 얘기가 나와던데 그건 크지 않다. 없거나. 당연히 살얼음 걷는 지금 심정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으니까 그런 면들도 조심을 해야겠죠. 근데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거는 오히려 지지자들은 크게 이제 좋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읽었습니다. 네. 계속 유지하시겠네요. 어퍼컷의 각도가 점점 커지지 않으실까. 예. 자, 이게 이제 한 축의 관심사였다면 또 한편으로는 발언 내용이 굉장히 강도가 세졌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도 특히 짓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선동하는데 민주당 쪽이나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당을 향해서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수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청와대에서는 자가당착이다.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폐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난주 인터뷰 발언의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라고 봐요. 그리고 한 조직이나 어떤 시대나 사실은 쌓여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게 적폐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데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우선 잘 모르겠다. 그리고 요즘에 민주당이나 청와대 반응을 보면 좀 전에도 무슨 자가당착이나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보면 저는 일부러 애써 지금 저희가 조금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최근에 나온 지지율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계속 30% 중후반대 박스권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의 지지율도 역대 민주당 계열 후보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다음에 강성 민주당 지지층 혹은 친문 지지층 이런 데와의 여전한 흔쾌한 동의가 없는 상황으로 지지율이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뭐 조금의 기회가 조금의 틈이 있으면 청와대가 자꾸 개입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글쎄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뭐 옳은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연속되는 반응들을 보면 역시 청와대가 좀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지지율 추이나 뭐 세력 간의 결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노리면서 네. 참전의 기회를 자꾸 모색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좀 들어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원론적인 입장이다. 물론 네네. 뭐 원론적으로 어느 쪽 니 편 내 편 할 거 없이 문제가 있으면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네. 보통은 대통령 후보는 그거는 뭐 대통령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법원에서 판단할 몫이다. 네. 라고 하는 원론적 입장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네네. 그런 톤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해야죠, 돼야죠 해서 의지를 보이는 그 취지로 읽혀서 이게 일반론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일반론이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인터뷰 당시 현장에 있었거든요. 현장에 계셨어요? 예. 이전 인터뷰 하시는 분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적폐의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할 거냐? 그게 이제 돼야죠. 이렇게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게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 이건 시스템에 의해서 당연히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지고 수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 다음 날 보면은 전 민주당의 반응도 그렇고 청와대 반응도 그렇고 윤 후보의 발언을 좀 확대 해석하고 다소 약간 그 부분을 좀 왜곡하고 뭐 이래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오독을 하면서 윤 후보를 막 공격을 하게 되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당 관계자 청와대들 뭐 대통령을 수사하겠다 뭐 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저는 다분히 오히려 원론적인 얘기에 청와대나 민주당이 좀 확대해서 과잉 반응을 하면서 이런 전선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말 뭐 아무 문제도 없고 이게 당연한 얘기라면 그렇게 과민 반응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 뭐가 문제가 있어서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뭐 과하게 반응하고 해석한다고 느껴져요. 네. 그렇게 느껴진다. 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는 알겠고요. 다음에는 지금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느냐가 단일화에 관련된 입장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어제 오늘 제가 그냥 감으로 느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객관적인 여론조사 지표가 좀 몇 개 나왔잖아요. 보면은 약간 그 지난주 등록 시점 이후에 윤석열 후보는 다소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일부 조사에는 약간 하락하면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좀 벌어지는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한국 갤럽 조사, 어제 나왔던 NBS 4개 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조사가 이제 의외로 좀 격차가 많이 벌어졌었고 어제 저녁에 발표된 지상파 3사 공동조사도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오차 범위를 아주 근접해서 4%포인트 차를 보이고 있어요. 이건 한 1, 2주 전에 동률이거나 뭐 이랬던 상황, 그다음에 근접해서 1, 2%포인트 박빙을 보이고 있는 상황보다는 다소 윤석열 후보가 좀 비교 우위 상태로 좀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난주에 이제 등록과 단일화 얘기 이후에 이제 하락세가 완연히 좀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으로 보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등록을 하면서 양 후보에 대한 등록과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윤석열 후보의 발언 관련해서 양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 않나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다음에 지금 어제 오늘 나온 조사 일부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이런 하락이나 특히 저 경기 지역에서의 영향, 그다음에 20대 중도층 이런 데서의 우위가 이제 윤석열 후보와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하락 국면이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뭐 불법 의전이나 법인카드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단일화 관련해서 아까 이제 안철수 후보 쪽은 좀 하락 국면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저희 인터뷰에서도 뭐 임태희 전 상임 고문이라든지 이런 분들 말씀 들어보면 단일화 추진해야 된다. 또 특히나 이게 5% 이상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을 유지하는 한 단일화 없이 이기기 어려울 수 있다. 마지막까지 가면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쭉 하락세라면 굳이 단일화 없이 다자구도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지금 선본에서는 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아요. 단일화가 어쨌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본인이 얘기했던 안정적인 압도적인 정권 교체. 그리고 이 야권 지지자들이 바라는 이 안정적인 선거 승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보지요. 다만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당 쪽에서 제안을 한 국민 경선을 위한 단일화 방식이라는 게 오늘로써 사실은 선거가 한 19일 정도 남았죠. 19일 정도 남았는데 이거에서 뭐 얘기하고 정리해서 조사하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들어요. 그래서 국민 경선을 통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라는 거는 시기적으로도 그다음에 남은 시간에 물리적으로도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가 지난주 같은 경우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 뭐 여러 조사가 좀 있었는데 사실은 이동하는 안철수 후보의 표가 이렇게 큰 폭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강의 사자구도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로 인한 순수하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이 안철수 후보를 통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6%에서 한 10% 이 사이에 있는 지지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런 산술적인 지지층의 움직임보다도 단일화를 통한 상승 효과, 그다음에 중도층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고자 하는 통합의 정치,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후순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저는 산술적으로 사자구도가 가도 이긴다라고 하는 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단일화가 성사된 이후에 몰려올 후폭풍, 그러니까 결집도,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정치적 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가 모색이 되고 있을 거고 돼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되어야 한다. 근데 실제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가 많습니다. 특히 명분과 실리, 명분을 정권 교체라고 한다면 정치인에게는 실리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에게 실리를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냥 예우하겠다. 물밑에서는 경기도지사 제안설도 나오긴 하던데 실리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는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일단 첫째 하나는 첫째 하나는 외형적으로 보면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국민 경선이라는 제안을 하면서 공을 윤석열 후보 내지는 국민의힘 쪽으로 넘겼다.
라고 보여지지만 네. 저는 내용적으로는 지금 안철수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안철수의 결단이 필요하다. 예.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느냐의 문제의 시간이지 저는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 공이 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는 네. 작년 4월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에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진행하지 않고 아니면 그 단일화 결과 이후에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일화 이후처럼 뭐 미국을 후련히 떠나거나 네. 이런 상황이 아니라 빨간 넥타이를 메고 열성적으로 오세훈 후보의 지지를 유세를 했거든요. 예. 유세를 했죠. 이게 저는 오늘의 안철수 후보가 그나마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네. 지금도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뭐 지분이 얼마, 뭐가 얼마 이런 세세한 거를 요구하면서 단일화 국면을 어렵게 하고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이게 해서 정권 교체, 대선 승리에 대한 그 열망을 갖고 있는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주는 것보다는 네. 저는 여기서 통 큰 정치의 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흔쾌히 그 무언가를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선 승리를 같이 노력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네. 안철수 후보를 둘러싸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설들 저는 뭐 그 설도 다 맞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넓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수석 부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